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201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바로 한국인 유학생들이 연루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유학생 커뮤니티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활기찬 유학 생활을 꿈꾸던 주인공 민수가 예상치 못한 악몽에 휘말리게 된 그날의 진실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2010년 3월 캐나다 토론토의 활기 넘치는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토론토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유학생들로 북적이는 역동적인 도시였고,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꿈과 희망을 품고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주인공 민수는 그들 중 한 명으로 꿈에 그리던 캐나다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고 다양한 문화를 폭넓게 경험하며 글로벌 인재로서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렜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이미 정착해 있던 한국인 선배들과 동료 유학생 친구들이 있어 외로움을 덜 수 있었고, 주말이면 함께 어울려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하거나 토론토의 유명한 관광 명소를 방문하며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등 즐겁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에게는 착하고 밝은 성격의 여자친구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또한 민수와 같은 어학원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으로 둘은 서로의 존재에 크게 의지하며 타지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굳건히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래에 대한 소박하지만 분명한 꿈을 꾸며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일상을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죠. 토론토의 아름다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북적이는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등 여느 평범한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몇몇 한국인 유학생 선배들로부터 친목을 다지는 파티에 초대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 건데 너도 서연이랑 같이 올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놀자. 선배들의 제안에 민수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한국인들끼리 어울리는 자리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맥을 넓히는 것도 유학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파티는 민수와 서연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파티는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비교적 넓고 고급스러운 한 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고, 이미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거나 흥겹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로 거실과 주방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곧 파티의 활기찬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하고 불길한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부 선배들의 시선이 서연이에게 노골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민수는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애써 이러한 불길한 생각들을 무시하고 즐거운 분위기에 동화되려 노력했습니다. 야, 서연이 진짜 예쁘다. 민수 너 여자친구 복 많네. 너희 둘 진짜 잘 어울린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한 말들이 오고 갔지만 그들의 눈빛과 미소 속에는 다른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일부 참석자들은 서연이에게 더욱 노골적이고 수위 높은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던 말들이 점차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발언들로 변해갔습니다. 민수는 서연이를 보호하고 이 상황을 중재하려 애썼지만 이미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가는 몇몇 선배들은 민수를 물리적으로 따돌리며 서연이에게 집요하게 접근했습니다. 민수는 강하게 저항하며 서연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역,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민수는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 서연이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이들에게 순식간에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무력함에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눈앞에서 그런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는 사실에 그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과 깊은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욱 깊게 민수와 서연이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민수는 엄청난 혼란과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이 낯선 타국에서 모든 것이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서연이 또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들은 더욱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혹시 모를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온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용기를 내어 토론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민수의 용기 있는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그 잔혹성을 인지한 경찰은 매우 엄중한 태도로 조사를 진행했고 민수와 서연이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특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고 개탄스러웠습니다. 가해자들이 단순히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서연이를 노렸다는 명백한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파티를 빙자하여 서연이를 교묘하게 유인했고 민수를 물리적으로 따돌리고 약화시킨 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치밀하고 악랄한 범행 수법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토론토 한인 사회에도 걷잡을 수 없는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유학이라는 순수한 명분 아래 뒤틀린 욕망과 비뚤어진 윤리의식을 표출한 일부 한국인 유학생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은 성실하게 유학생활을 하는 전체 한국인 유학생들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많은 한인 동포들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는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부 몰지각한 여론이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형성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서연이는 이러한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굳건히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법정에서 가해자들과 당당하게 맞섰고 자신들이 겪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었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재판 끝에 가해자들에게 단호하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명백하게 드러났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들의 죄는 철저히 단죄되었습니다. 2010년 3월 토론토 집단 성폭행 사건은 캐나다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순수하고 이상적인 유학 생활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어둡고 위험한 단면, 그리고 낯선 타지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보여준 용기 있는 증언과 정의를 향한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되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과 성찰의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놓인 수많은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재외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강화 또한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특히 유학생 커뮤니티 내에서의 건강한 문화 형성, 위기 상황 대처 교육,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와 서연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크고 깊은 흔적이 남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절망적인 피해자가 아닌 강인하고 존엄한 생존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굳건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끈질긴 의지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으며 한국인 유학생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유학 생활에 밝은 꿈을 안고 떠났던 젊은이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이고 참혹한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찾아 헤매었던 이들의 고뇌와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끔찍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깊이 성찰하며 노력해야 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